오늘은 올해 7월에 다녀왔었던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시작한 퀘벡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동쪽 지역 퀘벡은 불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시작은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의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주요 볼거리는 평화의 탑이라 불리는 곳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사당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오타와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인 페어몬트 샤또로리의 호텔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게 국회의사당의 피스타워라고 하는 평화의 탑입니다. 아까부터 조금씩 들리셨겠지만 지금 여기저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접근이 어려운 걸로 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바깥에만 구경하기로 하고 페러먼트 힐이라 불리는 언덕 쪽으로 가서 야외를 감상을 했습니다. 야외를 둘러보고 나서는 아까 그 유명하다고 했던 호텔을 찾아가 봅니다. 가는 길에 운하가 보입니다. 이 운하도 굉장히 예뻤었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니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어놓은 유명인들의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적당히 둘러보고 나서는 기념사진도 한 번씩 찍어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불리우는 센테니얼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국회의사당을 돌아본 뒤에는 오타와에 있는 또 다른 명소인 리도홀을 가봅니다. 리도홀은 캐나다의 총독이 일하는 사무실과 관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그 앞에는 공원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큰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원수들이 방문을 할 때마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심어놓은 나무들도 여러 그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경하는 쏠쏠한 재미도 있으니 방문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야외를 돌아다니기 굉장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타와의 여러 명소들을 돌아본 뒤에는 몬트리올 시티로 가서 구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인지라 맥스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네요. 몬트리올은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은, 유럽의 도시와 같은 감성이 있는 곳이었고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잠시 몬트리올의 거리의 분위기를 한번 즐겨보시죠. 여유로운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즐기다 맥스는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크록스라는 슬리퍼가 던졌을 때 절대로 뒤집어져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알자마자 한번 실험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안 떨어진 거를 찾아냈다고 엄청 좋아하는 맥스의 모습입니다. 늘 즐겁고 밝은 맥스 덕분에 행복한 여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짐을 대충 풀고 나서 바깥에 나와보니 음악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온통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점점 더 흥겨운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사람이 많고 더더욱이나 밤에 사람이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을 때 조금 돌아다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처음으로 맥스가 당구라는 걸 해봅니다. 옆에서 어떤 분이 맥스에게 당구를 알려줬는데 덕분에 맥스는 처음 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가처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할 밤의 추억을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날 저희는 몬트리올 성 요한 대성당회를 가게 됩니다. 성당 안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웅장하고 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들어가 보면 성 요셉의 관이 있었는데 이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분은 저기 서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미사를 드리는 곳 내부에는 이렇게 곳곳에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성스러워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던 내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던 가이드분인데 굉장히 친절하고 많이 아시고 이분 때문에 여행이 더 즐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성당을 둘러보고 나서는 퀘벡에 있는 퀘벡시로 가봅니다. 이곳은 도깨비라는 드라마 때문에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에게 유명한 장소이고 가이드분의 주선으로 길거리에 계시는 연주자분이 도깨비의 주제가를 연주해 주셨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퀘벡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할 것도 많았었습니다. 골목 곳곳도 아기자기한 예쁜 골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모든 사람들이 불어를 쓰다 보니까 진짜 유럽에 와 있는 기분이었었고요. 거리의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맥스는 또 재밌는 걸 하나 찾아냅니다. 고리를 던져서 반대편 고리에 끼워야 되는 기구였는데 결국은 여러 번 시도를 해보더니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좀 더 해보고 싶어 했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기다려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은 화가의 거리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팔고 있는 거리의 일부입니다.
이 화가의 거리에서 나오게 되면 그 앞에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네요. 성 요셉 성당과는 달리 굉장히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가게를 가봅니다. 여기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여름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 곳이다 보니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퀘벡에는 이런 거리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시는 분도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었습니다. 퀘벡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퀘벡에서 가장 유명한 페어몬트 르 샤또 프롱닥라는 호텔입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밤이네요. 밤에는 또 다른 분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고는 배가 고파졌으니 저녁을 먹으러 가봅니다. 사실 이날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식당을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와이프가 좋은 곳으로 예약을 하나 해둔 곳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 봅니다. 가족이 함께 걸어가니 가는 길도 즐겁습니다. 심지어 낭만까지 있네요. 퀘벡의 밤거리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식당을 가는 길에 낮에 들렀던 곳곳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해서는 생전 처음으로 토끼고기랑 야크고기를 한번 먹어봅니다. 이렇게 퀘벡에서의 멋진 밤이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이곳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한 번씩 찍는다는 도깨비의 빨간 문입니다. 다음날 저희는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퀘벡에 있는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인 퀘벡에서 가장 큰 폭포인 몽모란시 폭포를 가봤습니다. 맥스는 늘 그렇듯 어디 가도 즐겁습니다. 이번 퀘벡 여행의 마지막은 온타리오주에 있는 사우전드 아일랜드입니다. 샐러드에서 많이 먹는 소스인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소스의 그 사우전드 아일랜드입니다. 그 소스가 여기에서 발명이 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곳은 1000개에 달할 만큼 많이 섬이 있다고 해서 사우전드 아일랜드라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섬을 하나씩 사서 별장을 지어서 유명해진 지역입니다. 저희 여행의 가이드분도 돈을 모아서 이곳에 섬을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여유롭고 한적하고 온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이 온타리오 호수에서 가장 유명한 볼트성입니다. 호텔 체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짓기 시작했던 성이었는데, 결국 지금은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지만 이렇게 커다란 성처럼 만들어진 큰 섬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집이 지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섬들도 있고요.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섬 하나하나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희가 탔던 크루즈에서는 끊임없이 주변 성들에 대한, 섬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물론 맥스는 플러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탔던 크루즈고요. 오늘의 퀘벡에 대한 여행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